확장공사 잘못하면 절단납니다. 단골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현장에 있다가 밥도 먹을 겸 사무실 들어왔는데 좀 쉬다 보니까 이왕 들어온 거 한 편 찍어보자 싶어서 급하게 한번 자료를 모아봤는데, 오늘은 그 확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. 확장은 그 업체마다 추구하는 방식과 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, 근데 뭐가 정답이라고는 솔직히 자신 있게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근데 저의 노하우와 제가 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. 화면에 보면 아파트 신축 공사 위주로 한 건데, 밑에 층과 위층을 갈라주는 콘크리트가 있겠죠. 그 위에 매트를 깝니다. 이제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기포란 걸 치죠. 기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시멘트 안에 공기층들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층간소음을 잡아주고 난방 배관이 돌아가면 그것을 머금게 해준다. 왜냐하면 단열재가 아무리 좋아도 밑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작다면 방 바닥은 빨리 씻게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열이 밑으로 안 빠지면서 열을 오래 머금게 할 수 있는지, 그게 기술인 것 같은데,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 위에 이제 기포층 위에 이제 난방 배관을 깔고 마지막에 방통이란 걸 붙여. 방통은 왜 방통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, 방 한 개 통틀어 친다? 보통 예전에는 손미장글에서 엑셀 배관, 보일러 배관 사이에 모래를 채우고 그 위에 미장을 한 2cm 정도 했죠. 그러면 이제 구들장 꺼진단 말이 있는데, 옛말에 모래가 나중에 가라앉으면서 시멘트가 이렇게 좀 꺼지는 현상이 생기죠.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보완하기 위해서 모래 없이 그냥 이제 시멘트 통째로 붙여, 레미콘으로 해서 몰타르란 걸 해서. 콘크리트는 강도가 되게 강해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와 자갈을 섞어 넣고, 마지막에 하는 방통은 이제 좀 부드러워야 되니까 시멘트 모래만 해서 붙게 되죠. 강도는 강하지 않으나 손미장보다는 훨씬 강합니다. 콘크리트와 그 다음에 하는 게 매트인데, 매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냥 일반 시트, 뭐 온돌이, 뭐 아이소핑크, 뭐 스티로폴, 기타 등등입니다. 저희가 한 40년 넘은 아파트를 바닥을 다 철거해 보면, 예전에 40년 넘은 아파트들은 동배관이기 때문에 요새 PVC로 되는 그 엑셀 배관으로 많이 교체를 하시는데, 철거를 해보면은 바닥에 진짜 스티로폴도 있고 뭐 오만 개 다 있습니다. 근데 뭐가 좋냐면은 일단 비싸면 비쌀수록 좋겠죠. 아이소핑크가 물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. 저희가 하는 참고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엑셀 배관은 기존 난방 배관을 잘라서 이렇게 이어나갑니다. 이렇게 이어서 들어가죠. 자,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닥 단열재도 제일 중요하고, 난방 배관을 뭐 촘촘히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난방 배관의 길이입니다. 확장공사 잘못하면 절단납니다. 길이가 되게 길다 그러면 뜨거운 물이 출발했을 때 길면 길수록 물이 조금씩 식어가겠죠. 그래서 확장했을 때는 방바닥이 기존 바닥보다 전체가 약간은 덜 따뜻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아요. 메타로 풀자면은 뭐 80m, 100m 그 정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. 보통 엑셀 배관 한 마키라는데 이렇게 감겨있는 한 롤 자체가 80m 또는 100m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건 왜냐하면 이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. 거기서 있게 되면은 방이 덜 따뜻할 수 있다,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잊지 마라. 저희가 40년 넘은 아파트를 다 철거해서 하면은 방은 무조건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, 기존 리모델링에서는 사진과 같이 기존 배관에서 이어나가기 때문에 제가 방바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은 할 수가 없습니다. 기존 방바닥이 예를 들어 거실이 방보다 덜 따뜻한데 저희가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보다는 덜 따뜻할 수밖에 없죠. 근데 왜 안 따뜻하냐, 이 CCB가 많이 따져지는데 저희는 그 공사하기 전에 틀림없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. 우리가 보일러 분배기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방들이 틀림없이 제일 따뜻할 거고, 제일 먼 쪽에 있는 방들이 당연히 방은 덜 따뜻할 수밖에 없는 그 이치인데요. 난방 배관 길이도 좀 계산해 봐야 되겠죠. 우리 30평 때 보통 4구 분배기, 5구 분배기, 많은 데는 6구 분배기까지도 있죠. 4구 분배기 같은 경우에는 큰 방, 작은 방, 입구방, 거실, 주방 하나로 묶여 있던가 이럴 거예요. 5구는 큰 방, 거실, 입구방, 그 다음에 거실, 주방 이렇게 돼 있죠. 5구 정도만 돼도 거실이 밸브 한 개로 따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난방 배관을 이어서 했을 때 크게 문제는 되진 않는데, 4구에서 거실, 주방이 같이 돼 있다, 거기에서 확장한다고
난방 배관을 돌렸을 때 방은 덜 따뜻할 수 있다. 그거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. 확장공사 잘못하면 절단납니다. 바닥에 아이소핑크를 깔 때 벽에 아이소핑크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? 이게 왜 올라와 있냐면 이게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미장을 했다. 미장을 하면은 미장 안쪽에는 이제 벽과 만나는 부위에 단열재가 없단 말이죠. 그러면은 혹여나 결로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미장을 하고 위쪽에 이제 단열 공사를 해야 되죠. 바닥에 무조건 아이소핑크가 두껍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. 아까 전에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설명드렸듯이 머금을 수 있는 공간 그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아이소핑크를 바닥이 두껍다고 해서 이만큼 두껍게 넣고 그 위에 배관을 깔고 미장을 해버렸다. 그러면 방은 확실히 빨리 따뜻해질 수 있어요. 거실 원래 본 바닥보다는 더 따뜻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일러가 계속 24시간 풀 가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랬을 때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30분 가동 후 뭐 30분 쉬거나 1시간 가동 후 뭐 2시간 쉬거나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바닥이 빨리 식겠죠. 딱 꺼지는 순간 거실에 있는 본 바닥은 서서히 식어가는데 앞에 확장 부위는 빨리 따뜻해졌는 대신에 빨리 식는다는 거죠. 그래서 바닥에 단열재가 아예 안 들어가면 열 손실이 밑으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.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게 굳이 두꺼워야 되냐는 거죠.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뭐가 정답일까 정말 고민하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. 아직까지 솔직히 정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. 근데 현재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기존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 바닥을 다 걷어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5cm가 나왔다. 깊이가 거실 본 바닥보다 15cm가 더 낮아졌다고 해서 단열재를 10cm 넣고 위에 단열재에서 미장을 한다. 저는 그 방법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단열재는 15cm 나오는 아파트는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서 15cm다. 그러면 단열재 5cm에 밑에 차라리 그 시다지층 저희가 기포 이거 한 개 보고 기포 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타일 시다지 잡듯이 시다지층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배관을 깔고 그 위에 미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렇게 했을 때 보일러가 돌아가면 밑에 열을 같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껐을 때 그 온도가 지속되지 않을까. 우리가 불판 양철판에 고기를 구워 먹어보면 금방 달아오르죠. 금방 달아오르고 대신에 뭐 돌판 이런 다면 서서히 달아오르지만 나중에 불을 약하게 해서도 계속 구워 먹을 수 있듯이 열을 머금을 수 있는 그 두께도 진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제가 볼 때는 난방 배관 길이, 두 번째는 그 머금을 수 있는 공간, 세 번째는 이제 바닥에 단열재를 어떻게 쓸 것인가. 그 단열재는 저는 뭐 아이소핑크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. 확장공사 잘못하면 절단납니다. 왜냐하면 온돌이다, 뭐 열시트다 이런 종류 애들은 습기를 당연히 이래 빨아당길 수밖에 없죠. 보통 난방 배관 깔고 모래 넣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다지를 잡는데 시멘 모래 섞어서 뿌리고 난 뒤에 물을 뿌리죠. 그 물들이 당연히 밑으로 깔았겠죠. 밑으로 깔아앉으면 밑에 단열재까지 이제 습기가 간단 말이죠. 근데 아이소핑크는 그 습도 자체를 흡수를 못하지만 온돌이나 그 열시트 같은 경우에는 습도를 아무래도 빨아당기겠죠. 근데 저희가 리모델링에 있어서 정말 길어봐야 공사가 2달인데 그 습기를 완전 말릴 수 있느냐? 당연히 말릴 수 있죠. 근데 쉽지는 않다는 거죠. 저희가 보일러 틀 때 대부분 바닥에 뭐 깔고 틀거든요. 왜냐하면 크랙을 줄이기 위해서. 보일러를 계속 틀게 되면 시멘트는 건조가 빠르면 빠를수록 크랙이 가는데 그 크랙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장판 같은 거를 깔고 틀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마르는 속도도 조금 느릴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다말란 같은데 또 습기가 나오고 해요. 그거는 밑에 단열재 거기에서도 습기가 묻어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. 그리고 아이소핑크 밑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. 그래서 좀 잘해야 되겠죠. 촘촘히 깔고 틈틈이 홈으로 밑에 물이 안 내려가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다지 잡고 물을 뿌려야 밑에 이제 물이 안 내려가는 게 최고겠죠. 근데 아이소핑크 물 위에 있는 거는 어차피 걔들이 물이 밑에 못 내려가기 때문에 금방 위로 날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바닥을 깼을 때 두께가 너무 안 나와요. 너무 안 나와서 아이소핑크가 도저히 못 들어갈 경우가 한 번씩 생기거든요. 그럴 때 이 사진에 보시면 이런 이제 열시트 온돌인데 할 수 없이 깔기도 합니다. 근데 뭐가 진짜 정답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바닥에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사실이 맞고 머금을 수 있는 공간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바닥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이만 끝! 창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창호는 당연히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벽에 단열할 수 있는 공간은 많다. 단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단열재보다 더 중요한 게